반갑습니다. 리니메디 최강피플 블랙다이아몬드 이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 음소거 해놔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환절기인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동하면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리뉴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시스템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템 강의를 준비해 주신 강사님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닥터 최강피플의 다이아몬드 박서연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 음소거 네 해제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최강피플팀 다이아몬드 박서연입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강의를 오랫동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오늘 주제가 명단 작성과 초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마도 사업 진행하시는 사장님들 초보, 이제 신규 사업자들에겐 더더욱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는데요.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미지 닥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뷰티 경영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한 25년 정도 뷰티와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피부샵 운영하고 대학에서 피부 미용과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결국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이 잘 조화로울 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전공을 선택한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 닥터라는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 컨설팅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런 책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게 됐고요.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신중년 엔잡러가 경쟁력이다.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엔잡러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소개했습니다. 나 네트워크 하거든. 나 다단계 하거든. 지인은 말리고 전문가는 하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이유가 뭘까? 라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얼마 전에 공조로 책을 또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서연TV 이 채널을 제가 또 리뉴메디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다른 강사님들의 좋은 강의와 함께 채널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단톡방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로얄 클럽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아마 그걸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퀴즈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 퀴즈 하나 제가 내드릴게요. 아주 더운 여름날에 잘 들으세요, 사장님들. 아주 더운 여름날에 그 호숫가에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놀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아마 이 답을 알 거예요.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놀고 있었는데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이 개구리 이 4마리가 그중에 4마리가 나 너무 더워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어. 5마리 중에 4마리가. 그럼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았을까요? 사장님들? 한 마리죠. 박은주 사장님 손가락 이렇게 올리셨는데 한 마리. 네. 5마리 중에 4마리가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어. 근데 결국은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5마리가 그대로 앉아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단 소개, 초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려도 어떤 분들은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다단계 절대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도 그분의 명단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1년 만에 네트워크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지금 리뉴메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뉴메디 하기 전에 저는 A사의 멋진 또 스폰서님과 함께 열심히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리뉴메디를 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리뉴메디를 수익 구조를 또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제품을 봤을 때 제가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뷰티와 관련된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리뉴메디에서 녹여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즐겁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성공의 기회를 다 이렇게 선물을 받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멋진 비즈니스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뉴메디를 알릴 때 어떤 자세로 알리느냐에 따라서 저같이 1년 만에 맑게 알아듣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알려주는 이 리뉴메디 네트워크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태도로 누군가한테 알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개구리처럼 생각만 하지 않고 명단 작성을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명단 작성 방법은 기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명단 작성에 대한 소홀함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야기를 하고 명단 작성을 하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라고 해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누군가에게 명단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저같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 방법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단 작성하라고 하면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죠? 천천히 할게요. 제 머릿속에 있어요. 또는 그냥 할게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나요? 명단 작성을 하는 이유는 나의 스폰서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단 작성을 하는 거고요. 머릿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리크루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 핸드폰에 있는 명단, 머릿속에 있는 명단 다 끄집어내야 돼요. 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정말 세상 잘못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없나요? 있습니다. 아직도 스타고 아직도 브론즈고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잘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명단 작성을 매번 하고 계시는지. 아마 그분들 보면은 명단 작성을 굉장히 소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곧 우리 동지를 찾는 거예요. 동지. 여러분 동지 있죠? 동지 찾는 게임이에요. 말하자면. 자, 동지 찾기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명단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시집장가를 갈 때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청첩장. 청첩장은 우리가 그냥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건 그 사람 선택.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한번 쫙 적어보는 거예요. 적으면서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자, 적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별로 구분해서 한번 또 모아보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이쪽 팀은 시댁팀이야. 이쪽은 친정이야. 이쪽은 지인, 대학 동기, 또 최근에 뭐 만났던 모임의 멤버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이 분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 대학 동기나 어떤 모임에 나도 알고
그 중에 누군가가 다 아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대학 동기가 5명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면 그 5명 중에 한 명한테만 제대로 전달을 해도 이 한 명이 내가 아는 4명한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 그룹을 정해서 모임이라든지 고교 동창 중이라든지 서로서로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다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안다면 한 명한테만 제대로 전달해도 다 공유가 된다. 그래서 그룹별로 한번 여러분이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단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엄지척 올라가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미뉴메디를 전달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 버리면 정말 피곤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 욕구가 있는 사람,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명단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거죠. 자,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노름, 게임에 빠진 사람, 술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 자, 술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술 먹을 땐, 그래, 한번 해볼게. 열심히 할게. 술 먹고 난 다음 그 다음날 되면 그게 다 술 먹고 얘기한 거라서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술로 사업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미니미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로만 가지고 비즈니스 하려고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돈 관계 복잡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의심병 많은 사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우리 미니메디 일깨우려고 하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엄지척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엄지척 위에 있는 사람, 위로 올라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인생 갖고 보고 싶은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자, 그 대신 이 중에 엄지척에 있는 사람 중에 사장님들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찾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업고 다녀야 돼요. 예, 그 사람 치닥거리 해야 돼요. 19만 8천 원도 없어갖고 불도 못 피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는 거지. 어떨 때는 내가 불 켜줄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 20만 원도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전달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그냥 소비자로 가끔씩 9만 9천 원, 우리 0.5 좀 불 켜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가끔씩 1점 소비자를 찾는 사람, 소비자로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지 그 사람 돈 벌게 해주는 사람, 돈 벌게 해준다고 없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은 힘듭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명단을 한번 찾아보시면 반드시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명단을 다 적었으면 여러분들이 또 명단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디테일한 신상이 필요하죠.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름을 적었어요. 그럼 나이가 나오겠죠. 자, 직업이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걸 반드시 분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누군가 나왔어. 그럼 제주도에 나오면 우리가 또 이제 막 시작해서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가 제주도까지 움직이기에는 사실은 시간 소비, 경제적 소비가 커요. 그럴 때는 스폰서님들이 움직이는 그 타임에 조인을 시키시면 되죠. 그래서 제주도, 울산, 대구 뭐 각각 어떤 지역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모,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외모 너무 중요하죠. 예, 외모. 그리고 경제력. 19만 8천 원의 제품을 먹을 수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업적인 좀 사업가로서의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인지 또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은요 진짜 대화를 하다 보면 속 터져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너무 중요하죠.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인맥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메모를 하시냐면 이름 옆에 메모판이 있으셔야 되겠죠. 배경, 신상,
적고 난 다음에 이분을 만났으면 만났다, 전화 통화를 했으면 전화 통화를 했다, 제품 전달했으면 했다, 미팅을 했으면 했다, 이런 거 적는 많이 있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특이사항을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자, 이분은 내가 통화를 해봤고 만나봤는데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 같아. 또는 부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사업자로는 가능해.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메모를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본인이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분한테 몇 점. 그럼 점수 높은 사람 순으로 만나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서 명단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명단은 작성 방법은 혼자 하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자기 사업인데도. 나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자, 혼자 명단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파트너가 못해. 아는 사람이 없대. 그러면 같이 앉아서 작성하는 거예요. 같이. 자, 둘이 날 잡는 거야. 날 잡아서 파트너 명단 작성을 스폰서가 해주는 거야.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쓰려고 해요. 안 해가지고 명단 작성을. 자, 이날은 스폰서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 말하자면. 왜냐하면 명단 작성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한 생명줄과 또 같기 때문에 명단 작성에 대한 소홀함이 그동안 있었던 분들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시. 자,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면 앉혀놓고, 자, 생각나는 사람 한번 적어봐. 최근에 만난 사람도 좋고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 한번 적어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 한번 적어봐. 편하게 너가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 주위에 반드시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내봐. 자, 머리 빠진 사람 있을 거야. 자, 너 주위에 살 빼야 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파트너의 머릿속에 있는, 핸드폰 속에 있는 명단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함께 명단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명단 작성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차 미팅이죠. 1차 미팅을 하려면 그 사람과 카카오톡을 하든 전화통화를 하든 1차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날짜를 잡는 게 중요하죠. 전화상으로 그냥 리뉴메디가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대화를 나눈다? 절대 안 됩니다. 카톡으로 사업 설명회 한다?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1차 미팅은 약속 장소 정하는 거예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 안 본 지 오래됐는데 한번 보자. 너 언제 시간 돼? 날짜를 잡는 거죠. 자,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여러분 경청 모르는 사람은 없죠? 경청. 1번도 경청이고요. 2번도 경청이에요. 3번도 경청이에요. 1차 미팅의 핵심은 들어야 돼요. 내 얘기하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근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니즈 파악 때문에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듣고 내 이야기는 20, 30%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1차 미팅의 핵심인데, 자, 1차 미팅의 핵심 두 번째는요. 만났어요. 자, 만났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 1년 만에 만약에 만남을 가졌어.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10년 만에 예전에 피부샵을 했던 직원을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1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외모가 예전과 달라야 돼요. 피부가 바뀌었다? 예전에 뚱뚱했는데 살이 빠졌네? 예전에 머리에 이게 좀 숱도 없던데 머리에 이게 많이 태워졌네? 이런 느낌이 만약에 말을 안 했는데도 그분한테 느낌이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입으로 진짜 누구 말대로 떠들지 않아도 물어봐요. 피부 뭐 이렇게 좋아졌어? 뭐 했어? 또는 살이 빠졌어, 예전보다. 뭐 했어, 다이어트?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리크루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마다 첫 번 미팅에 내 이야기를 다 쏟아내지 말라고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 쏟아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들어라, 경청해라, 그리고 나의 멋진 외모를 만들어라. 신뢰감이 느껴지고, 이상하네. 저 언니 예전하고 달라졌네. 무슨 일 하지? 스타일이 완전 멋진데. 그렇게 보여지면 궁금해해요. 궁금증 유발이 외모가 될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사장님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줌마 같은 그런 모습을 누군가 리크루팅한다? 아니요. 잘할 것 같죠. 내 말 들을 것 같죠. 나한테 얘기를 들어놓고 다른 데 가서 리뉴메이드를 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겨요, 사장님들. 내가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도 내가 알렸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리뉴메이드 사업을 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브랜드가 만들어지셔야 되고요. 니즈 파악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니즈 파악을 할 때 우리가 폼 기법을 활용하라고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니즈 파악할 때 폼 기법 뭐냐? 가족들은 어때? 요즘 애들은 어때? 직업 물어봐야죠. 신랑 직업은 어때? 안전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요즘 뭐해? 운동은 뭐 하고 있어? 뭐 취미도 물어보고. 취미 물어보면 난 골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등산을 해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깥 취미 생활을 많이 하면 선크림은 반드시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크림 제품이라도 전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니즈 파악, 자, 돈 부분, 경제적 부분도 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사장님들 돈이 필요한가? 저 사람한테 일이 필요한가? 건강?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나? 이런 게 판단했어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참으셔야 돼요. 이거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럼 첫 번째 만나갖고 그냥 힘들어져 버려. 갑자기 내가 리뉴메디, 나의 온도는 10이지만 상대방 온도가 1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 이야기는 잠시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니즈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 리스트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노트를 사신 분들은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없다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1차 미팅 때 누구를 만났어. 만났는데 이름 적고 가입이 안 된 상태면 전화번호 적고 자, 이분이 1차 처음으로 만났으면 만난 날 날짜 적고 이분에게 만났으면 만약에 건강 얘기가 나왔는데 뭐 굿닥터라도 한번 먹어보라고 건네줬으면 제품을 뭘 건네줬다 적고 여러분 적자 생존 아시죠? 적는 자 말이 살아남을 수 있다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요. 머리로서만 기억했으면 절대 안 돼요. 적으셔야 돼요. 갑자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남편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시기에 정말 타이밍 딱 맞게 만남을 가져가지고 리뉴메리를 살짝 알리게 됐어. 그런 경우는 대박이죠. 자, 그런 경우는 그래? 그러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나도 지금 정말 좋은 비즈니스 하나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어.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아직까지 직급도 높지도 않고 지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장님이 계셔. 내가 그분 만나서 너 미팅 한번 시켜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하고 이분과 2차 미팅, 스폰서님들과 2차 미팅할 수 있는 날짜를 잡죠. 그러면 1차 미팅은 잘 원활하게 운 좋게 타이밍이 잘 돼서 바로 스폰서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저처럼 1년이 걸릴 정도로 시간을 투자해야 될 분들이 있으세요. 한두 번 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는 말귀를 쉽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장님들 사업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운 좋게 말귀를 알아들어서 스폰서님들을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하셔야죠. 그죠? 후원 요청할 때 여러분 너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왜 후원 요청할 때 이 주의사항들을 제대로 여러분들 숙지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강의도 다 들어보셨고 다 알아요. 하지만 잘 실천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호일러의 법칙은 하버드대 호일러 교수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대해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성공 가능성이 80%였더라.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이 법칙이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왜? 대화나 면담을 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스폰서님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ABC 법칙이 뭐냐면 A는 어드바이저, 스폰서예요. 스폰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러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회사 설명, 제품,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직도 이 스폰서로서의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브릿지 역할, 본인이죠. 내가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연결을 하면 나는 그날에 스폰서님들 중요하지만 본인, 브릿지가 정말 중요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ABC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후원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첫 번째, 두 사람의 시간을 정확하게 충분히 확보해야 돼. 자, 두 사람은 누구냐면 자, 스폰서님들의 시간. 스폰서님 오늘 1시간 정도 시간 되세요?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오늘 1시간 정도 시간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한 30분밖에 안 돼.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30분 만에 사장님들 뭘 전달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 비즈니스가 작게 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작은 비즈니스지만 크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비즈니스는 엄청 큰 비즈니스예요. 내가 요만큼밖에 비즈니스가 마음속에 작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는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큰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고 충분하게 두 사람의 시간을 확보를 하시고 자, 장소 미리 체크하셔야죠. 혹시라도 이 클라이언트가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시끄러운 장소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가 있겠냐고요. 비즈니스 전달할 수 있는 장소인지 또 혹시라도 이 친구가 시간이 돼서 데모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지각하지 마세요. 사장님들.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먼저 가 있고 또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가 있고 두 사람이 처음 보는 사이인데 물론 이 대화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브릿지 하시는 분이 먼저 도착을 해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또 두 사람 소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출발하셔가지고 장소 체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후원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사장님 이 부분 후원할 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초대자 정보를 누구에 줘야 돼요? 스폰서에게 줘야 돼요. 스폰서가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잖아요. 스폰서님 이런 분인데 오늘 좀 후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스폰서가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스폰서님 이분은요. 나이는 어떻고요. 가정 상황은 어떻고요. 이분의 성향은 어떻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지만 스폰서가 그러면 이날 만나서 이분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구나 전략을 짜죠. 근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 클라이언트 정보를 받잖아요. 대처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임페리얼, 크라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그동안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좀 우리가 조금 플래티늄,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정보를 파트너들은 꼭 스폰서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초대자한테 스폰서의 프로모션을 여러분 굉장히 세게 하셔야 돼요. 우리 스폰서님이 다소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포장을 멋지게 하셔야 돼요. 왜? 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아줌마예요. 자, 여러분의 스폰서가 아줌마를 떠나가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로서 누군가에게 이런 이제 리뉴메디 사업을 전달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브릿지 역할을 해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스폰서는 애를 셋 키우는 주부야. 이렇게 얘기 전달하면 어떻게 해요? 아줌마? 아줌마가 그럼 나와서 나한테 뭔 얘기를 해주려지? 그렇게 되면 벌써 격차를 만들 수가 없어.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경청을 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어렵게 이 스폰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면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줌마? 애 셋을 키운다? 비전문가로 느껴지게 만드는 순간 그날 비즈니스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 때 초대자를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들을 치켜 세우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스폰서님, 우리 클라이언트 이분은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회장님이시고, 이거 의미 없어요. 뭐가 필요한데 회장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슨 클라이언트 치켜 세워서 뭐가 좋을 게 없잖아요. 그날은 스폰서님을 치켜 세워서 스폰서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브릿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세게 하라는 거. 왜? 이날은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날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이 리뉴메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자리 배정. 너무 중요하죠. 자, 미리 자리를 한번 미리 가서 봤더니 괜찮아. 조용한 분위기야. 커피숍밖에 없어서 만약에 그 공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 있는 자리는 피하셔야 되고요.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는 어디에 자리를 앉혀야 되냐? 스폰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리. 자, 그 자리는 어떤 자리? 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이 클라이언트의 눈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갔다 다니는 문 앞쪽으로 시선을 보게 되면 스폰서를 얘기를 듣다가도 시선이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자리에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리 배정, 클라이언트를 어떤 자리에 앉힐 것인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시고요. 자, 그 자리에서 이제 스폰서와 초대자를 소개하겠죠. 자, 소개가 끝나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브릿지 역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원을 끄시든지 무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도 야, 핸드폰 1시간만 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봐. 핸드폰 무음해놓고 가방에다 넣어놔.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해서 메모지 딱 꺼내놓고 스폰서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집중하는, 존경의 마음, 그런 자세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브릿지 역할 하시는 분이 저 또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후원을 요청해서 가다 보면 왜 이렇게 바빠요? 브릿지 하시는 분들이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막 카톡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좀 다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앉아서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소개를 해주신 우리가 연결했던 분들은 또 앉아가지고 경청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휴대폰 다 1시간 동안 집중하셔서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같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셔야 돼요. 핸드폰 여러분 1시간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5번째 너무 중요하죠. 스폰서의 말에 끼어들지 마세요. 사장님들 끼어들 것 같은 뭐하러 스폰서를 불러. 혼자서 얘기 다 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다가 보면 중간에 톡톡 끼어들어가지고 맞아. 야, 그렇게 그런 거거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또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면 흐름이 깨져버려요. 그냥 이날은 모신 스폰서님들에게 시간을 다 주셔야 돼요. 나는 앉아서 핸드폰 딱 무음해놓고 메모지 딱 펴가지고 스폰서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메모하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공자들이 적을 게 없으면 메모장에다가 별표라도 그려라. 낙서라도 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 말에 끼어들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과 있잖아요. 뭐 빵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팅 후에 이렇게 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미팅하는 그 자리에서 막 먹는 거 잔뜩 내놓고 하면은 이거는 먹으면서 하는 비즈니스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는 미팅 후에 한다. 7번째, 마무리 멘트. 너무 중요하죠. 마무리 멘트 클로징은 확신 있게 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스폰서가 하나요? 아니에요. 브릿지 역할 해주시는 분이 하셔야 돼요. 야, 어때? 괜찮지 않아? 내가 리뉴메디 듣고 내가 너무 가슴이 콩탕콩탕 뛰었잖아. 그래서 내가 미래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데 너가 떠오르더라. 너가 생각이 나더라. 너랑 함께하면 너무 너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세게 눈에다가 레이저를 쏘고 가입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품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지. 왜 스폰서한테 스폰서님이 내려주셨어야지. 아니에요, 사장님들. 그건 모양새가 나지 않아요. 데모하는 거, 툴 전달하는 거, 회원 가입시키고 매출, 이거는 사장님들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멋지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클로징 너무 중요합니다. 클로징은 누가 한다? 스폰서가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하신다. 8번이요. 사실은 1번에서 7번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8번이 너무 중요해요. 8번.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에 스폰서가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정말 레이저를 쏴가면서 얘기를 했어. 후속 조치하셔야죠. 24시간 안에 사업에 대한 걸 뭉클뭉클하게 전달을 받은 사람이나 동영상을 전달을 시키고 또 사업자 툴도 좀 주면서 또 만남을 가지면서 사업의 결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시스템에 100%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안 들어오면요,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 절대로 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수 있어요. 로얄까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내가 알려준 정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에 오늘 같은 이 시스템에 100% 참석을 시킬 때 시스템에 참석하는 파트너가 많을수록 나의 직급은 굉장히 빨리 성장한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안에 동영상 또는 24시간 안에 데모를 한번 해주는, 그날 만나서 못 해줬으면 내가 한번 데모를 한번 해줄게. 한번 느껴봐봐. 근데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오케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 대박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뭔가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친구는 말귀도 못 알아듣냐. 내가 그동안에 시간 정말 에너지 소비했는데 아까워 죽겠네. 아니요. 안 아까워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장님들.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내가 멋지게 직급 올라가서 또 만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더 바뀌어요. 그래도 변담이 없다, 변동이 없다. 그러면 또 좀 있다가 한 시간 또 오랫동안 지나서 또 만나보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 말귀를 알을 타이밍이 나와요. 자, 타이밍은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는 클라이언트의 타이밍이에요. 그 사람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8가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아시는 분들도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 여러분들 행동. 아까 개구리 얘기처럼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행동은 어떤 행동? 제대로 된 복제를 하고 행동하셔야죠. 제대로 된 복제가 되지 않고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개인 모임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저희 리뉴메디 네트워크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려고 모였잖아요. 사업자예요. 그러면 제대로 내가 배워서 파트너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스폰서가 되셔야 합니다.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꿈은 꿨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공의 8단계에 남인철 사장님께서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겁니다. Why 리뉴메디가 제대로 내 가슴에 명확하게 아직도 없다면 그분은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명단 작성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직급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명단 작성은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명단 작성하고 혼자서 마구마구 고객들 만나서 마구마구 혼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폰서라고 해서 똑같은 다 같은 스폰서는 아닙니다. 직급 있는 스폰서. 지금 시스템에 합류하는 스폰서가 진정한 스폰서예요. 스폰서가 나한테 소개해준 스폰서가 물론 소중한 스폰서이지만 공부하지 않는 스폰서는 스폰서가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트 이상, 다이아몬드 이상.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높은 직급자분들은 그동안에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기를 여러분 억지로 일을 한번 시켜보래요. 나와 타협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되겠지. 오늘은 어제 했으니까 아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어야지. 내 나름의 나만의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일을 시켜보면 나의 숨어있는 이런 무한 잠재력이 나올 수가 있대요. 일깨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우리가 걸렸잖아요. 8월 7일까지. 하고 싶어요, 다들. 300만 원 가져가고 싶고 200 가져가고 100 가져가고 싶겠죠. 플래티늄 되고 싶고 생각만 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고는 싶지. 근데 행동 안 하면 그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좀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결과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네, 재밌는 여러분들에게 우화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양파숲을 좋아하는 회장님이 계셨대요. 양파숲. 여러분 좋아하세요? 양파숲? 네. 양파숲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회장님이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그 레스토랑에 간대요. 양파숲 먹으러. 근데 어느 날 양파숲을 먹으러 갔는데 맛이 좀 이상해. 그래서 주방장을 불렀대요. 주방장을 불렀는데 주방장이 그날 쉬는 날이어가지고 부주방장이 양파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맛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날 다시 가서 주방장, 부주방장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주방장 쉴 때 부주방장한테 양파숲을 먹었는데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레시피가 달라요? 하고 물어봤어요. 부주방장한테. 그랬더니 부주방장이 얘기하는 레시피는 주방장이 하는 레시피랑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뭐예요? 방법도 똑같아. 레시피도 똑같아. 근데 맛이 달라. 뭐가 다를까요? 그때 주방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레시피 똑같고 방법도 똑같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드는 마음. 이 양파스프를 먹고 맛있게 고객이 먹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100%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일을 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노력하면 일을 끝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완벽하게 멋지게 해내려고 하면 우리가 멋지게 이 비즈니스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성스러운 마음을 쓰셔야 돼요. 나의 외모부터 멋진 내 외모를 만드셔야 돼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여러분 세일즈라고 생각하지만 세일즈가 아니에요. 교육 사업이고 후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올바르게 복제가 돼서 나와 함께 나를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후원을 해야 하는 멋진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판매 사업 아니에요. 판매 사업은 조금 하다가 뒤쳐서 그만두고 집으로 가요.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시스템에 파트너들을 합류를 시키면 이 시스템 안에서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저는 교육 못해요. 저는 강의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강의가 못하면 스폰서들 잘하는 스폰서님들한테 합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이고 후원 사업이다. 네.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성공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직급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만둬야 될 핑계? 그죠? 아, 왜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안 맞는가 봐. 핑계를 많이 찾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걸 끝까지 내가 리뉴메드를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난 다이아몬드가 반드시 될 거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방법. 명단 작성? 아, 그럼 다시 해봐야겠다. 내가 그동안 안 했네. 그래서 내가 스타였구나. 그래서 내가 브론즈였구나. 뭐 이런 그 마음이 느껴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단 작성 방법, 후원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전략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은 이거를 정말 미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뷰티 경영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통장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네트워크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 누군가의 명단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석처럼 끌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명단 다시 한번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분들을 멋지게 리뉴 사업을 전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그 목표가 다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